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 한방에 합격하는 하이패스 교육 전문직 합격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여러분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이 교육의 질이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가 역량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이 교사의 역량은 결국 교육 CEO, 리더, 교육 경영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만도 강조하지만 이것이 매우 양질이 되어야 된다, 역량이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정책과장 할 때도 토요일 날 교장 교감생한테 무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연구회를 만들고, 또 서울교대의 CEO 과정 만들고, 또 대학원 파견 제도를 제가 만들 때 다 교육 CEO들이 역량이 있어야 된다. 제가 장학사 나가서 교감을 딱 나가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의 근무 수당이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시간의 근무 수당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적 서류를 갖춰서 교육청에다 청구를 했더니 일반직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교사도 받느냐고. 법 좀 보나. 법 좀 보니까 있으니까 시간의 수당을 줘서 내가 전국에 처음으로 시간의 수당을 받아서 지금은 일반화됐죠. 그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 것도 달라. 교감생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의 근무를 한지 아냐, 막 이러면서 그래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교칙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당연히 법령이 있으면 교칙이 있어서 교칙대로 모든 게 움직이는데 초등학교에 교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칙을 만들고, 그것처럼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차근차근 갖추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3시에 교장선생님이 나가도 좋소 하면, 와, 우리 교장 최고야, 우리 교장 최고야 하고 아주 즐겁게 교문을 나섭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어처구니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근무시간 단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권한을 저기가 있는 양 3시에 나가도 좋소 하고 불법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불법인 명령을 받고 선생님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불법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나가라 했다 해도 전부 다 그것은 불법인 명령을 수용했기 때문에 교사가 모든 징계를 당할, 근무지 무단 이탈죄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교장 선생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선생님들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알라고 생각도 않고 말만 하면 다 통한 것처럼 학교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무시간 단축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법인 거다. 또 방학 시간을 내고 안 내고는 모두 다 교장선생님 권한인데도 교장선생님들이 며칠 방학해라 하면 일괄적으로 착착 방학이 진행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합시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러자 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최초로 다른 학교와 달리 방학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있는 것도 법으로 사용할 줄 모르고, 권한이 있는 것도 권한이 없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 교육 CEO가 역량이 좋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행정연구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 말도 경영자 말도 그렇습니다. 흔히 교육관리자라고 공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관리라는 것은 시키면 시킨 대로 기차처럼 내일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무조건 교육감이나 누가 말하면 시킨 대로 가고, 교사도 시킨 대로 해라,
창의성을 갖고 학교 자율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법을 알고 지식을 알고 역량을 쌓은 사람이 가가지고 교육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역량을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와 권위적이란 말이 있지요. 사실 권위는 긍정적인 말인데 권위적이다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교육 경영자들이 장학사, 장학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즉 내재적 실력이 있어서 이 권위를 내재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니 하고 외재적으로 직급이나 직위로 눌러서 일하려는 이런 것들은 교육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장학사 시험을 볼 때도 어느 교육청은 정말 친절하게 빨리 가르쳐주고 협조적이고 또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친절하게 해주는 교육청인가 하면은 어디 교육청은 괜히 쓸데없는 권위적으로 교육부에서 올 거야, 당신이 모를 거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교육청은 자기가 떨어졌어도 내 점수가 얼마입니까 하면 잘 보여주는 점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교육청은 장학사 될 사람이 자기 점수를 보러 왔어? 막 하면서 쓸데없는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장학사가 되면 저한테 배운 사람이면 가능하면 민원인 중심으로 조금 더 친절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강의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 좋은 장학사, 좋은 교육 전문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뽑아야만이 된다. 이런 좋은 장학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타당성 있는 문제,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교육 전문직 합격 시험에 1등 한 사람은 훌륭한 장학사고 떨어진 사람은 훌륭한 장학사 될 자질이 좀 부족하다. 문제가 정말 장학사가 되는데 정말 필요한 시험 문제로 평가를 한다면 타당성 있는 문항이고, 만약에 장학사 시험에는 잘 봤는데 장학사 되고 보니까 형편없더라. 타당성이 없는 문항으로 선발이 되어서 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근무할 때 뽑아놓은 장학사님들이 다 지금 장학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뭐가 중요하니 하고 전화해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전화를 해보면 혹시나 후배들한테 누가 될까봐 아예 통화 기록도 안 남기고 전화 자체를 안 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장학사들이 내가 필요해서 전화가 오면 몰라도 내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조학교는 이번에도 적중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적중을 하느냐? 그것은 정말하면 타당성을 따집니다. 내가 출제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나는 출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출제 장소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내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출제위원이 됐다 하고 그 문제를 나올 것 같다 해서 하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합니다. 혹시 내가 적중하면 혹시 그 후배가 나에게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했던 오해를 받을까봐 통화 기록도 안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야 좋은 장학사를 뽑을 것인가, 타당성 있는 문제를 낼 것인가 생각하고